등갈비찜과 곤드레밥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앞산 큰골집 김주원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등갈비찜이랑 곤드레밥 그리고 메밀전 이 세 가지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루 동안 피를 빼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전날 밤에 피를 빼고 아침에 이제 다시 세척을 해서 고기를 끓이는 이제 준비 과정을 할 겁니다. 등갈비라는 게 뼈가 있는 부위여서 핏물 제거를 잘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갈비찜을 했을 때 이 고여있는 피에서 잡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피 빼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저희가 3번에서 5번 정도 세척한 고기는 이렇게 해서 이제 물기를 한번 빼줍니다. 여기서 한 10에서 20분 정도. 일단 등갈비찜이라는 게 굉장히 희소성이 강한 음식이에요. 대구에 찜갈비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대구에 많은 찜갈비 전문점이 있는데 우리 갈비찜처럼 이렇게 육수를 자작하게 해서 전골에서 찜 그 사이쯤에 음식으로 하는 음식들이 잘 없어요. 우리 갈비찜처럼 버섯을 넣고 콩나물을 넣고 막 사리를 넣고 이런 갈비찜의 음식이 없어요, 대구에는. 그래서 굉장히 이 음식에 대한 메리트가 그게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이 국물이 자작한 거에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게 밥을 먹을 때 이 양념과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구성들이 많다라는 거죠. 메밀전에 이 갈비찜과 야채를 이 양념에 절여진 끓여진 이 야채를 올려서 싸서 먹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곤드레밥이나 공깃밥에다가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넣어서 이 양념과 비벼 먹을 수 있는, 그게 굉장히 큰 메리트인 거죠. 그래서 이 음식의 가장 큰 장점은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대구에 있는 다른 찜갈비들이랑 굉장히 다르다. 그 활용 범위가 크다. 여러 가지 방면으로 즐길 수가 있다. 그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이 음식에. 이제 양념을 넣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저희가 직접 만들었었는데 이게 숙성도의 문제로 이게 맛에 편차가 있어서 지금은 저희가 일부러 공장에 의뢰를 해서 이제 OEM 방식으로 이제 생산하고 있고, 여기 들어가는 재료로는 이제 간장, 그 다음에 과일 3가지 종류가 들어가는데 사과, 배, 파인애플 이렇게 들어가고, 나머지들은 이제 뭐 이것저것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갈비찜에 이제 마늘 넣습니다. 고춧가루랑 생강, 황기 가루를 이제 계량해서 여기 또 넣습니다. 이제 아까 피를 빼놨던 고기를 이제 여기다 넣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일 처음에 끓이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바글바글 끓을 때까지 우선은 가만히 둡니다. 한 번씩 저어주면서. 이렇게 끓으면 눌러붙지 않게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저어줍니다. 자, 3번 손님 모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름 아직 안 오셨어요? QR 체크인 두 분 다 부탁드릴게요. 내 음식에 내가 자신을 가지려면 내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에 있어서도 제가 자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곤드레라든지 메밀가루라든지 생산지에서 바로 공수를 해와야 일단 퀄리티 면에서 우수해요. 왜냐면 현지에서 바로 생산된 거를 한 달이 거치지 않고 바로 오기 때문에 그 신선도가 더 뛰어나다는 거죠. 특히 곤드레 같은 경우에도 건 곤드레를 저희가 쓰는데, 곤드레를 말리고 그들이 이제 생산했는 거를 바로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매천시장에서도 사서 써봤는데 퀄리티가 진짜 달라요. 아예 딱 끓여놨을 때 제가 삶거든요. 한 3시간 정도 삶는데 삶고 나서 곤드레의 질감이라든지 아니면 색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능한 현지에서 가져오는 거고, 맛이 있는 이유는 신선한 재료들을 잘 가져오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식의 처음은 재료다라는 거죠.
저희 마스크 쓰고 있으면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닮았다는 소리가 많이 들어. 서로 기분 나빠하는 그런 사이. 애증에 서로 기분 나빠하는 그런 사이. 사장님 잘해주세요. 저는 이제 전기공학과를 나왔거든요. 대기업에 다녔었어요. 제 입으로 말씀하기는 좀 그렇지만 결혼할 시기쯤에 되어서 제가 해외 출장을 많이 다녔었어요. 아프리카에 이제 3개월 동안 근무를 했었거든요. 결혼을 6개월도 안 놔둔 상태에서 제가 해외 출장을 가다 보니까 와이프가 결혼 준비를 혼자 했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와이프가 굉장히 힘들어했고, 저는 사실 타지에서 일하는 게 굉장히 제 적성에는 맞았어요. 저는 이제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조금 밖에서 외향적으로 일하는 것들이 오히려 저의 성향에 더 맞아가지고 괜찮았지만, 가정을 만들려고 하던 사람으로서 와이프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들과 이제 그런 와중에 생기는 그런 불협화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제 인생에 있어서 앞으로 굉장히 좋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고, 그래서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 회사를 그만두고 회사를 다시 입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와이프가 하루는 물어보더라고요. 너 회사 다닐 수 있겠냐? 회사를 다니면 행복할 것 같냐?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별로 행복할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회사를 다닐 때 저희 팀 팀장님이나 아니면은 그 상무님들, 이런 분들, 이제 임원분들을 봤을 때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저분들처럼 살 거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막막하더라고요. 과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였을까? 장사를 하면 좋겠다. 그것도 먹는 장사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먹는 것도 좋아했고 이래서 그런 사업을 하되 먹는 장사를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장사를 시작하게 됐어요. 지금 이제 우리 첫 번째 분점인 칠곡점, 앞산 큰 굴집 칠곡점으로 갑니다. 뭐 점검 아닌 점검이라고 해야 될까요? 궁금하면 한 번씩 가요. 심심하면 한 번씩 가고 그쪽 사장님 싫어할 수는 있는데 한 번씩 가요. 그리고 그 친구가 제 진짜 원래 친구였어가지고, 그래서 뭐 가서 밥도 먹고 커피도 한잔 얻어먹고 그런 식으로. 여기가 저희 칠곡점 사장님 손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다닐 때 같은 기수 동기, 대기업 다니다가 이렇게 장사하고 있어요. 칠곡 좀 더 사랑해주세요. 제발 좀 사랑해주세요. 여기 이제 저희 회사 다닐 때 교육 받을 때 찍었던 사진이고, 신입사원 때. 이거 둘이서 그 회사 다닐 때 양복 입고 술 먹으러 댕길 때 찍었던 사진이고, 사실 옆에 다른 직원과 이게 술병이 많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잘랐습니다. 요것만 딱 잘라갖고. 손님들에게 좋은 그 기억을 남기고 싶은 게 저의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딱 친구한테 얘기해요. 커플이 왔는데 싸워서 들어왔어요.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싸워서 밥을 먹으러 왔는데 그 둘이 화해해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자라는 게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친절을 베풀고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 말인즉슨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즐겁게 해주자, 지루할 수 있는 그런 일상을 좀 즐겁게 해주자라는 게 저희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항상 들어오실 때 크게 인사하고 나가실 때 좋은 하루를 보내시라, 아니면은 주말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다음 주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인사를 항상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 직원들 모두가 안녕하세요라고 다 같이 이렇게 합창하면서 환영을 해줘요. 마치 놀이공원과 같은 그런 서비스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또 우리 식당을 많은 손님들이 좋아해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지 않나. 음식 외에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잘합니다. 못하면 혼난다. 그런 거죠.